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해 11월 남북한이 잇따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바로 다음 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나무로 된 초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합의로 없앴던 감시 초소 GP를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도 GP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GP가 포니급이라면 우리는 제네시스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과학화 첨단 장비,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제네시스 같은 그런 GP를 조만간 저희가 복원할 겁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권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무장을 풀었던 곳입니다. 군 관계자는 격투술 훈련만 하다 최근 권총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했습니다.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직후 체결됐습니다. 남북이 처음으로 맺은 군비 통제 합의입니다. 당시에도 한반도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2016년부터 잇따른 북한의 4차, 5차, 6차 핵실험.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명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 비원비를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근방 100km까지 극비리에 출격시켰습니다. Little Rocket Man, he is a sick puppy.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야,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정말 바빴어요. 비서관은 비서관대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러다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공동선언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군사합의는 그 후속 조치였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북한 비핵화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한반도에 지난 70여 년간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으니 좀 거리를 두고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 군사합의의 취지죠. 군사합의 이후 접경 지역의 충돌은 크게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17년까지 237건에 달하던 북한군의 무력 도발은 군사합의 이후 2020년까지 오발 사고 1건뿐입니다. 하지만 군사합의는 남과 북 모두에서 강경파들에겐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흔들리자 양쪽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공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한복판이 무인기에 뚫린 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군사합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용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 날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그 다음 날 합의 전면 파기로 맞받았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군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찰 위성과 군사 합의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저는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한마디로 깰 수 있는 맹분만 계속 찾아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사 합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이행을 할 때 우리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 합의를 북한이 얼마나 어긴 걸까요?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그동안 3,500차례 이상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방 백서를 보면 주요 위반 사례는 17건이라고 나옵니다. 국방장관의 말과 국방 백서 내용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해안포 개방과 뭐 북한의 숨쉬는 소리까지 위반이라고 포함되면은 3,500회가 맞겠죠? 이걸 전체를 다 과장해서 이렇게 3,500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덮개를 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나 청소를 위해 포 덮개를 벗긴 것까지 모두 더해 3,500회라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건 군사합의 1조 3항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조항입니다. 국방장관은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 장사정포 감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비행금지 구역을 통해서 북한을 제대로 전선 지역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찼다는 거거든요. 정말 군사합의 때문에 감시를 못했을까요? 군사합의 체결 당시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기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정찰하던 저고도 무인 정찰기 송골매로는 장사정포를 볼 수 없게 됐지만 이북 180km까지 정찰 가능한 중고도 정찰기 백두, 북한 전역을 볼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로는 여전히 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군 위성이 수집한 정보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시 공백이 없다는 겁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장사정포 또는 해안포 포문을 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3,600여 회의 군사적인 합의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위반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의 최첨단 정찰 위성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반면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저고도 정찰기만 보유한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로 다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군사합의로 손해보고 손발이 묶여 있었던 쪽은 오히려 북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력은 한 1.4 정도가 되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0.01 정도로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그런 감시 능력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표적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미국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무슨 뜻일까요? 동의를 했더라면 한국을 지지한다, 9.19에 대한 지지한다 그랬을 텐데 이거는 곤란하지만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미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인사는 한국이 합의를 전부 파기하겠다고 하자 오스틴 장관이 반대했고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미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우리 정부 조치에 지지를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합의 파기를 전후해 국방장관은 즉강 끝 방침을 일선 부대에 내렸습니다. 적극 응징하라, 강하게 응징하라, 끝까지 응징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유사시 오해를 풀 수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은 276일째 끊겨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 위험은 물론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도 커진 겁니다. 대화가 사라진 남과 북. 그 자리를 양쪽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채우면서 전쟁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It does potentially raise the risks that there could be something, again, accidental or some sort of miscalculation that happens on areas close to the border because of this movement of forces farther forward. 군사적 긴장은 높아가는데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채널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인 거예요.